화학 방정식을 통해서 이미 화학 반응물하고 생성물 관계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지만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알지만도 여러분들을 위한 일반 화학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일반 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거, 예. 그냥 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이다, 뭐 화학 반응이란 어떤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 말로 풀어는 쓰지 못해도 뭔가는 알고 있죠, 그죠? 반응물, 생성물, 뭐 이 관계라든지 화학 평형 관계라든지 알고 있지만 비전공자를 위해서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화학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좀 실어놨어요. 모든 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도 교재를 보면은 뭐 소디움이라고 돼 있고 뭐 크로니움이라고 되고 망가니즘이라고 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요? 망가니즘을 망간이라고 알고 있고 브로민을 뭐 브롬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에 대해서 나중에 기사 시험 칠 때 너무 뭐 물론 비중은 크죠. 세 개 파트 중에 한 개죠. 그죠? 한 개가 20점 배점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학년 정도 되면은 그렇게 예, 생각해야 돼. 생각해가지고 푸는 문제까지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몰수 계산하고 뭐 어떻고 A 단계 넘어서고 B 단계 넘어서고 그런 거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출 문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도 이런 문제도 나오나 이건 뭐 고등학교 문제 수준도 안 되는 물론 안 되죠, 그죠? 근데 진짜 소방 쪽으로 넘어가면은 외울 것이 상당히 암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죠? 예를 들어 화학 반응 제가 이번 시간 강의했더라도 화학 반응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일반 화학에 이런 파트도 있었구나.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일반 화학에 저쪽에 가면 분자가 결합하는 거죠. 분자 결합하는 거, 그죠? 뭐 VBT 어떻고 CFT 어떻고 MOT 어떻고 그 정도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학 수준에서도 보면은 화학 1은 조금 넘어서는데 2는 전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잡아주시고 뭐 이거 대학교 3학년한테 이런 것까지 강의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혹시 염려스러워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파트가 있으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그때 내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고 내가 또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아 문제를 풀 수 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정상적인 문제 나옵니다. 일반화가. 예, 그래서 내용도 이제까지 뭐 한 110장 정도 봤죠. 그죠? 118장 봤네. 그죠? 내용 보면 옛날 다 들어봤던 내용이다. 예.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듣고 스캔해가지고 넘어가고 뒤에 진짜로 나오는 거는 소방 부분입니다. 그다음 위험물 취급 부분, 그다음에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 60문제 중에 이게 20문제를 차지하고 소방시설 분야가 20문제 차지하고 그다음에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가 20문제 이래 취급합니다. 예, 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일반학 특히 일반학 파트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도 상당히 쉽게 나온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화학 반응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화학 반응은 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열과 전기 또는 빛의 영향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방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화학 이래 기출 문제 보면 화학 방정식을 통해서 화학 계수 맞추는 거 있죠. 그거는 또 안 나와요. 보니까 제가 기출 문제 한 10년이나 20년 이래 전에 그 이래 쭉 훑어봐다 그런 건 또 안 나와요. 그러나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반응물과 생성물 때 에너지가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화학 반응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합성 반응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온과 이온이 반응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카복실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 분해 반응은 합성 반응에 뭐예요? 반대 개념을 가졌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도 이렇게 용어를 표현해놨다는 거죠. 용어는 이제 A, B가 A로 B를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 이런 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위험물 할 때 나옵니다. 인산이 뭐예요? pH3. pH3가 뭐예요? pH3. 인화수소죠. 인화수소. 네. 인화수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산이 만드는 이런 반응 메커니즘은 나중에 위험물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반응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암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역반응을 이야기한다. 합성 반응에 반대되는 말이 분해 반응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단일 취한 반응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노래가 치환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AC. 말 그대로 치환되는 거죠. 유기화합물에서 치환되는 거죠. 그죠? 한 개의 새로운 원소가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이야기한다. 이중 치환. 두 개죠. 그죠? 두 개가 모여가지고 서로 치환을 일으켜가지고 AD도 만들고 BC도 만드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죠. 그죠? 요거, 요 물질하고 요 물질하고 해가지고 PB, CL하고 결합하고 그 H2S 황화수소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반응은 이중치환 반응이다. 용어죠. 그죠? 우리가 용어를 몰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해놔라 그래도 요건 뭐 물음표 캐스션 마크 붙여도 반응식을 충분히 연결시킬 수가 있었지만도 이게 이중치환 반응이구나. 그거는 이제 뭐 새삼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들어봤던 사람들도 그겁니다. 그 정도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이중치환 반응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렇게 네 개나 두고 골라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산화 취하면 말 그대로 산화하는 반응이죠. 그죠?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미 요거 알고 있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전자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전자를 얻으면 화학 반응이고 이제 이러면은 산화 반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화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뽑아낸 거다.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자 복잡한 여기다 상당히 복잡한 요리가 간단한 거 이런 산화하는 반응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실 필요 없고 산화하는 제가 여기 이야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위에 이 같은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과염수사이드 포클릭 액시드죠, 그죠? 포클릭 액시드가 들어가는 물질은 어떻다는가요? 상당히 위험스럽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어요? Na 벨인지 모르겠다. NaOH 플러스 H2 그렇죠. HClO4 같은 거. 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NaClO4죠, 그죠? O4가 되면서 뭐가 물이 떨어지죠, 그죠? 예. 이게 엄청 폭발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NaClO4. 나중에 위험물 물류 취급할 때 1류부터 6류까지 취급할 때 이 물질도 나오고 이 물질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물질은 어느 것이냐? NaClO4죠. 그죠? HCl5 퍼클리게이시도 과염소수 안에서 출발해가지고 NaOH와 반응식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 깊게 위험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살살 나오죠. 화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일반 화학 끝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화재의 근본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주로 이제 반응 반응보다는 오히려 산소와 반응하는 O2의 반응이죠. 그죠? 예, 산화하는 반응. 그러나 산화하는 반응만 일어나는 건 없죠. 그죠? 반드시 산화 일어나면 반응 반응이 일어나 동시에 수반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전기를 써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다는 거죠. 그죠? 예, 전해질 수용액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분해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전해질은 뭐예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전기 분해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전극이 필요하죠. 전극이라는 게 뭐 탄소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죠. 그죠? 요게 전극이라고 우리가 전기는 요게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물질. 근데 전기 분해 반응을 실질적으로 꼬마 전구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 속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이 전체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해요? 요 위에서만 전극 주위에서만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균일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불균일 반응이다. 양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물 전기분해하고 소금물 전기분해 너무 잘 알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수소, 산소 반응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 양극에서는 산소, 그다음 음극에서는 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죠? 예, 순수한 물은 우리가 전기를 안 통한다. 미약하게만 흐르긴 흐르죠, 그죠? 예, 전기가 그냥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전기 분해할 때는 뭐를 넣어줘야 돼요? 방사능 NaOH 같은 거 조금 첨가식 해가지고 전기 분해 반응을 실시하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역시 뭐예요? 양극과 음극에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반응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결국 물 속에 미약하지만도 뭐가 남아요? NaOH가 남는다는 얘기. 그래서 요놈을 이용해서 전기분해 반응을 실시해가지고 도금 식일 때 우리가 도금 많이 식이죠. 그죠? 이미테이션 같은 거 기금속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도 이미테이션 같은 거 도금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도금 식을 때 CU에서 은도금 식을 때 KMG 복염이죠. 그죠? 복염. 예. 착용. 그 다음에 니켈 도금제 NiSO4 정도를 써가지고 한다. 예. 그 다음에 페르데브 사람 이름이죠. 그죠? 전극을 통과한 전자의 몰수에 비례한다.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예. 1g 당량. 그람 당량 물질 전기 분해에서 섭취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은 항상 일정하다. 96,500쿨롱이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1페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찾아보고 심지어 어떤 문제 나오느냐면 페르데이 법칙에 대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얼마냐? 그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전지죠. 전지. 예, 전지가 지금 연료전지까지 와 있죠. 그죠? 연료전지. 화학적, 물리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지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지, 아주 배터리 작은 거 이야기죠. 그죠? 큰 거는 듀얼 셀 같은 것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대가 혹시 저한테 배우면 알겠지만도 에너지 공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르고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온다. 전자는 왜 그러냐면은 이온화 경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그러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준전이 25도씨죠. 그죠? 기준이. 네, 25도씨에 너 1몰을 잠글 때 생기는 전이차를 우리가 표준 전이 전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기전력은 이제 흐르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기전력은, 이건 몰랐답니다만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작은 쪽의 표준은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지, 김일태 교수님이라든지 허정 교수님 통해서도 많이 배웠죠. 그죠? 전지에 대해서. 예.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전기분해 전지로 가고 있다. 1차 전지는 충방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비가역 전지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죠? 2차 전지는 충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쓴다는 게 아니고 다 쓰면 다시 그 사람들 재생하죠. 그죠?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축전지 같은 거. 산화니켈 전지, 카드뮴 전지, 우리가 이렇게 명칭 알칼리 전지 같은 거 하죠. 그죠? 예. 그다음 3차 전지, 요즘 이야기죠. 연료전지 이야기죠. 그죠? 반응물이 외부에서부터 공급되는 전지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고차 연료전지라든지 쭉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시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시험 문제 한번 풀시다 보면은 3차 전지에 속하는 게 어느 것이냐 나옵니다. 다음 중 1차 전지, 2차 전지 고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뭐 굳이 외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연료전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 충방정 되는 거, 요거 세 개 이외에는 뭐예요?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좀 더 연료전지 쪽으로 가면은 고체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 뭐 그다음에 인니켈, 팔라듐, 융합전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지 쪽에는 조금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 간극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간극제를. 전지 종류별로. 전지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그 분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극제를 쓴다는 겁니다. 간극제라는 게 뭐예요? 간극제라는 게? 간극제가 전지를 방전하게 하면 석출되는 물질이 있겠죠. 그죠? 그놈이 다시 이온으로 용해되거나 농도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석출됐다가 이놈이 다시 이온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농도를 감소시킨다든지 감소시켜가지고 역반응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지시켜 줘야 되겠죠.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전지 속에 간극제라는 게 물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간극제라는 건데, 돌타전지는 뭐 이런 거 쓰고, 건전지 간극제는 MnO2, 망간 쓰죠. 그죠? 그 다음 납축전지는 PbO2 쓴다. 간극제. 그 다음에 열화. 여러분들 잘 알죠? 열화. 화학 변화를 이렇게 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열 반응 파에서 질량 불변으로부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 반응에서 Q죠. 그죠? 히트 리액션에가 Q로, Q로 하죠. 방출 흡수되는 열량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다 알겠죠? 발열 반응은 생성물보다도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고, 흡열 반응은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넣는 거죠. 그죠? 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반응열을 흡수해가지고 반응시키는 게 흡열 반응이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발열 반응하고 이제 흡열 반응 나와요. 발열 반응은 뭐예요? 반응열이 0보다가 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클 때죠. 그죠? 클 때 열을 방출한다. 예를 들면 원자 핵 반응, 연소 반응, 물 황산 반응,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50, 여러분들 4년기 중화 반응할 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50 얼마인가? 뭐 50 얼마인가? 60 얼마인가? 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놓고 요 부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놨는데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요 반응식은 몰라도 요거는 저 발열 반응의 예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 반응, 연소 반응. 예, 연소 반응 나오죠. 그죠? 음. 연소란 말이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물론 연력학에서도 연소 말 많이 쓰죠. 그죠? 대기 같은 데도 방지 쪽에서도 연소 합니다. 소방 쪽에서는 위험물 쪽에서는 연소란 말이 매 문장마다 거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 산소 같은 거 반응식이죠. 그죠? 물하고 항산화 발열 반응 나오죠. 그죠? 중화 반응 때도 50 얼마인가 60 얼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대부분의 뭐 반응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 후 열을 방출시켜야 되죠. 그 발열 반응. 에너지 외부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다. 그 다음에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엔탈피는 아직도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발열 반응에는 엔탈피가 어떻게 해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로 흡열 반응이죠. 그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0보다가 어떻게 해요? 작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클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생성물 에너지가 반응물 에너지보다가 어때? 클 때 일어난다. 그죠?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가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높일수록 열을 흡수하는 것이 쉬워져가지고 진행이 빨리 되겠죠. 그죠? 그래
흡수해버리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고체물질 이용해가지고 소금물 넣는 거, 염화나트륨, 염화암모늄 같은 주산 암모늄.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상당히 생성물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 요거는 뭐요? 생성물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요거는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것을 압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죠. 분해. 어떤 물질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흡수한 열량을 이야기한다. 그죠? 분해율이 클수록 물질이 분해하기 어렵다.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생성률. 예. 1몰을 만들 때 흡수 또는 이때 발생하는 열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총 엔탈피에서 빼주는 거죠. 그죠? 어떤 각각 개인의 화합물 엔탈피를 빼주는 거다. 요거는 뭐예요? 헤스의 법칙이 적용된다. 헤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엔탈피 변화는 경로하고는 무관하고 그 대신에 전체 엔탈피 변화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알죠. 여기가 크게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화시킬 때, 예, 열 나오죠. 그죠? 아까 3년기 중화면 이거 나온다 그랬죠. 아, 예, 57 정도 나오네. 뭐 숫자는 몰랐답니다. 예. 아, 여기 중화시킬 때도 중화열이 발생되는구나. 연소열은 어떻게 해요? 뭐 정의는 몰랐대지만은도, 예, 1g, 별말 없으면 1g이 1몰, 아니 1몰에 1g이 녹아질 때, 완전히 연소시킬 때, 예, 산화 반응 시킬 때, 산소와 반응 같은 거 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 또는 발열량을 이야기하고 발열 반응이면서 같이 클수록 어떤 연료로 봤을 때 휘발유 같은 거는 상당히 연소율이 크죠. 그죠? 그 말입니다. 발열 반응을 하면서 휘발유 같은 거는 연소 열량이 크기 때문에 같이 클수록 아주 우수한 연료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해의 열 있죠. 용해될 때 흡수 방출하는 거다. 이거는 일몰이죠. 그죠? 완전히 출발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용어 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가 뒤에 나오는, 예, 엔탈피는 열 함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이렇게 쓰고 25도씨 1기압일 때 이야기죠. 그죠? 예, 엔탈피가 감소할 때 열로 방출하는. 그 다음에 증가할 때는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 되죠. 그만큼. 예. 그래서 총 엔탈피는 뭐 델타 H는 뭐예요? 생성물 총 엔탈피 빼기 뭐예요? 반응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 관여하는 엔탈피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0보다가 아까 봤죠. 그죠? 어때요? 작다. 흡열 반응은 반응 엔탈피가 크다금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라고 요거는 부호가 반드시 요거는 기억을 한번 우리 교재 보시면은 아마 요 기출 문제 보면 나와 있어요. 부호가 반대다. 무슨 이야기냐? 마이너스 델타 H하고 열량하고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플러스면은 열량과 마이너스. 그 이야기입니다. 교재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관계죠. 예.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우리가 EA,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려면은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해야 어떻다는 거예요? 물질 간에 서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 충돌하는 거. 우리가 뭐 분자 확산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분자가 조밀하면 조밀하면 표면적인 넘을수록 온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커져. 그죠? 그러니까 활성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화학 반응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속도, 농도, 그 다음에 촉매, 온도까지 들어가죠. 그죠? 활성 에너지 관계는. 적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하기 위해는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쉽죠. 그죠? 쉽고 그만큼 어떻게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EA 값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죠? 반대로 흡수해야 되니까 반응이 그만큼 일어나기 어렵죠. 그죠? X는 I는 어렵죠. 그죠? 위에 거보다는. 반응 속도는 느리다. 그 다음 촉매 있죠. 반응 속도에만 이제 영향을 주죠. 그죠? 정촉면은 빠르게 하고 부촉면은 발생 에너지가 커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느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죠. 그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카이네틱이죠. 그죠?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 그래가지고
화학 반응 속도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죠.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가지 정도 우리 교과서에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 그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죠? 양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도 속도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자끼리, 입자끼리 잘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잘 섞이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때요? 빨라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 섞는 것보다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물보다는 빠르겠죠. 그죠? 그때 반응 속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죠? 반응 속도라는 것은 생성물의 농도, 시간분에 얼마만큼 시간분에 생성됐느냐. 그 다음에 얼마 시간분에 반응물이 감소했느냐도 그래요. 생성물이 얼마나 생성됐냐, 반응물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따져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미 알고 있죠? 반응물 농도 같은 거, 그죠? 온도 같은 거. 온도 같은 거 10도만 상승해도 한 두세 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그렇게 온도, 반응 속도 측정해보면은 여러분들 측정 한번 해봤는데 반응 속도 온도에 어떻게 해요?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농도도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충돌 횟수 같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발히 수용액이든 뭐 기체 상태든. 그다음 촉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정촉면은 빠르게 해주는 거고 부촉면은 느리게 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식이 나오죠. 그죠? 네. 반응 속도식. 반응물, 생성물 여러 가지로 쓰는데 K를 반응 속도 상수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반응 차수죠. 그죠? 네. 요거 더하기 요거 했는 게 뭐예요? 뭐 1차 반응이 1차 반응, 2차 반응, 2차 반응이래요.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차수.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죠. 반드시 실험적으로 요거는 뭐 화학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위험물 하면서는 관계 없죠. 그죠? 와이파이가 불안하여 재접속 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M 플러스 N 요거죠. 그죠? 어디 가는 요거 M 플러스 N 요거 두 개 다인 게 반응 차수. 1차, 2차. 다 알고 있죠. 일반 화학이라든지. 그다음 화학 평형은 말 그대로 뭐요?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해요? 평형되는 걸 이야기한다.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안 변하죠. 그죠? 외부 조건 줘야 되죠. 그죠? 어떤 에너지를 가하거나 뭐 압력이나 온도 이런 걸 가해야 어떻게 해요? 변화되죠. 그죠? 평형의 조건. 반드시 가역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화학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자체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된다.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정반응, 역반응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평형 상수값 우리가 알고 있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가지고 예를 들어놨죠. 요거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우리가 많이 세우죠. 그렇죠? 이게 기출 문제 보면 아마 두 문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화학평형 상수에 대해서 요놈이 요렇게 변하는 거. 이 예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한 문제는 이 예를 들어줘가지고 요렇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나오고 한 문제는 그냥 화학평형 상수 어떤 물질에서 말로 표현해놨습니다. 말로 요걸 표현해놓고 한번 쓰는 것이 맞느냐 그 정도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화학평형 이동.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야기죠. 그죠? 예. 그게 르세트리의 법칙이죠. 그죠? 화학평형 이동에 관한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온도, 압력, 농도 등을 바뀌었을 때 화학평형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N2 플러스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이죠. 그죠? 예. 만약에 여기서 이 반응식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간다는 농도를 증가시켜보면 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방향. 온도도 감소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 압력 증가.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가 어떻게 해요? 감소되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 상승시키면 요거는 진리 불배죠. 흡열 반응 쪽으로 간다. 압력 증가시키면은 몰수가 작은 쪽으로. 몰수 요거 1몰, 3몰, 4몰이죠. 4몰이니까 2몰이니까 그쵸. 요게 4몰이죠. 요게 2몰이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좀 지겨웠죠? 예, 일장은 아닙니다만도 요거 마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하나 안 떼어놨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 다음 금속, 비금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속, 비금속. 아이고. 자, 보여요? 지금 공유 시간에 일반학 챕터 2 보입니까? 은희야, 잘 보여요? 예. 자,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잘 보인다고요. 예. 자, 우리가 사실 이 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위험물 성상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인류부터 육류까지 포함되는 이야기가 미리 살짝 맛봅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화재하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 위험물.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뭐 나트륨, NA죠. 그죠? 소듐. 나트륨이 어떤 성질을 가졌다. 아주 짧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뒷부분에 가면은 조금 더 폭넓게 나옵니다. 화학 방정식과 함께. 그래서 살짝 교재에 있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또 왜 안 하느냐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금속과 비금속 부분은 크게 중요하질 않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있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원소 줄리표 아마 두세 번째 보는 거죠, 그죠? 예, 예. 여기서는 금속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 크다. 그다음 금속성은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게 금속성이 크고 이게 비금속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경사지게는 안 합니다만 이렇게. 그다음 원자 반경이라든지 이온화 에너지라 전자 친화도라든지 그다음에 친화도 같은 거, 전기 음성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냥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알칼리 금속이고, 그죠? 알칼리 토금속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뺏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원소 주기율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SPD, D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전이원소이죠. 전이원소 부분이고 이게 전형원소 부분이고 비금속 을 달아주는 거다. 그건까지도 몰랐대죠. 그죠? 그다음에 전부 다 용어 정의입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조금 그냥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중금속은 뭐예요? 이거는 뭐 아실 필요 없죠. 그죠? 원소 주기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알죠. 그죠? 아래쪽에 위치하는구나. 예. 주로 뭐 어느 쪽?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사실 비중 4 이상. 경금속은 작은 거죠. 그죠? 예. 나머지는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비소, 납, 카드뮴, 크롬, 주석, 아연 이거 전부 다 무겁구나. 비중 4 이상이구나. 그다음 경금속, 라이트 메탈이죠. 그죠? 작은 거. 예, 비중 4. 그 기준이 어디냐 이야기입니다. 비중 4냐, 4 아니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야기입니다. 비중 4의 이하인 것을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죠. 그죠? 뭐 이런 거, 4 안 되죠. 그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어때요? 무겁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경금속에 속한다. 알루미늄은 뭐 우리가 경금속인 거 알죠. 가볍죠. 그죠? 그냥 안 헷갈림. 그래서 이런 거, 코발트, 여러분들 코발트, 망간 같은 거, 뭐 셀레늄, SE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거. 예. 생각해 보면 맞아. 기금속은 말 그대로 기금속이죠. 그죠?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안정되고 녹슬지 않고 금속 광택을 지니고 융점과 비등점이 상당히 높다. 뽑힘성 예. 높다.
연성은 뽑아내는 거죠. 그죠? 전성은 뭐예요?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약품에 잘 녹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금 같은 거, 예, 광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전기 전동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거는 뭐 책에 있으니까 내가 옮겨놨는데 산출량이 적다, 생산량이 적다는 거죠. 그죠? 값이 상당히 비싸다. 주로 뭐 이런 거죠, 그죠? 백금, 금, 은 같은 거, 이리지움 같은 거 비싸죠, 그죠? 예. 그냥 살짝 듣고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비금속은 비금속에 앞에 B자 따졌죠, 그죠? 예. 요거는 기금속, 요거는 비금속이죠. 자, 요런 데서 요런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기 중에 가열하면 쉽게 산화되는 게,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더 심하구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비금속이 변질되기 쉬우다. 구조 재료는 나중에 소방 건축물 쓸 때 비금속 썼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거 그냥 못 쓴다는 거죠. 여기다가 순도를 높여가지고 내식성이 우수하거나 합금 제조 시에 쓴다 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소방 저거 안 되는데 가벼운데 경금속인데 그대로 썼다 안 되죠. 순수한 알루미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순도를 더 높여가지고 다른 것까지 섞어가지고 쓴다 하는 거죠. 그다음 원소 주기율표 얘기입니다. 전이원소, 전형원소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소 주기율표 예를 들어서 뭐 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잘 모르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이 밑에 뭐가 있는데, 보고는 읽을 줄 알지만은도, 뭐가 몇 번이고, 백금이 몇 번이고, 모르죠, 그죠? 예. 요런 부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요거죠, 그죠? 요 부분을 보고 전이원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전이원소다, 그러면은 뭐요? DF 오비탈이죠, 그죠? 예.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산소다. 8번이죠, 그죠? 1S에 두 개, 2S 두 개, 2P에 두 개, 이렇게 하면은 D 오비탈이라든지 F 오비탈까지 전자가 안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코발트 같은 거, 여러분들 코발트에 NH3에 4배위 착물 합성해 한번 해봤죠, 그죠? 이 코발트는 뭐예요? DF 궤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이원소구나. 화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상에 그림을 잘못 그렸다 하죠. 예. 전이 원소보, 전이 원소다 그러면은 이미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DF 오비탈이죠.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의 금속을 광택을 내고 열과 전기를 아주 잘 통하고, 융점과 비점이 비등점이죠. 그죠?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거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가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 전이 원소만 따라주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다 다르죠. 그죠? 산소, 여기 있죠. 그죠? 전형 원소죠. 그죠? 수소, 수소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어떤데 이렇게 보면 원소 주기율표 보시면은 저도 지금 그렇게 그려버렸는데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못 그리겠는데 하여튼 원소 주기율표 그래가지고 보통 그리면은 여기 요 부분이 뭐예요? 수소죠. 그죠?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그리시오 그러면 수소를 그리는데 어느 교재 보면은 이 수소를 요 위에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크게 그렸네, 그죠? 수소를 요렇게 따로 요렇게 그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속 부분, 비금속 부분, 전이원소 부분, 전형 원소 부분인데 수소는 무슨 이야기예요? 왜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졌나? 그게 바로 뭐예요? 수소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따로 원소 주기율표에서 표에서 분리시켜 놨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화학을 하면서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일반 화학 배우면서는 뭐예요? 전형 원소 많이 배웠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사회 나가면은, 물론 이것도 플러스 됩니다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거, 특유의 금속 광택이 있구나. 네. 이런 게 이야기가, 위험물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전도도, 열전도도가 상당히 크다. 강도가 커가지고 구부려도 잘 꺾이지 않는다. 뽑힘성이 좋다. 두드려 팼을 때 뭐예요? 뽑힘성이 좋다.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이다. 예. 그러나 수온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요거 특징이죠. 그죠? 그 다음 밀도가 크고 끓는 준비가 높다. BPMP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녹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뭐 강제로 녹이면 녹이죠. 우리가. 그죠? 그에 반대되는 게 금속 부분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알고 있죠. 그죠? 저부터.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이미 알고 있지만은 뭐 금속원의 특징 상온에서 복체다. 융점 비등점이 높다. MPP가 높다는 거죠. 그죠?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빛을 반사하여 고유한 금속 광택을 낸다. 예. 그다음 금속은 전자를 주기 쉽다. 즉 플러스 양이온 뭐 나트륨 같은 거, 리듐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전자를 어때요? 주는 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차질, 양이온 차질 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비금속은 이쪽에, 뭐, 이쪽 부분이죠. 비금속, 금속 부분. 아니고, 금속 부분.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오죠. 이제, 네, 수소를 제외했다는. 어, 이렇게. 그래서 수소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다. 그래서 수소는 일반적으로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일족이죠, 그죠? 일족. 예. 일족, 리듐. 우리가 일족 같으면 뭐예요? 수소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소를 제외해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알칼리 금속 이야기입니다. 알칼리 금속이고, 일족은 알칼리 금속,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죠? 예. 일족 이야기입니다. 예. 리듐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프랑시움까지죠, 그죠? 프랑시움, FR이 프랑시움이죠, 그죠? 예. 거기까지. 대부분 광택을 가졌다. 무르다. 예. 전도성이 좋다. 다른 금속보다도 어때요? 조금 낫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이온. 일가죠. 그죠? 일가. 전자 한 개. 아까 이런 거 좀 다 뭐예요? 원 플러스 차지를 띄죠. 그죠? 요거. 좀 다 원 플러스 차. 그 다음에 반응성이 좋다. 쉽게 산화돼 이제 나오죠. 그죠? 산화. 그래서 앞부분에 일반화학 할때 산화하는 뭐 이야기가 잡작하게 늘어났습니다. 뒤에 위험물 들어가시면은 공기와 산화, 공기 중에 쉽게 산화한다. 아, 무조건 놓고 O2다. 공기 중에 쉽게 산화한다면 O2다. 그러니까 산화물 만든다. 산소가 결합된, 아이고, 잘못됐네요. 우리가 금속을 M이라고 하죠. 그죠? 예, 금속 산화. 요게 산화물이죠. 그죠? 예, MgO. 예.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런 거. 예. 리듐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프랑시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죠.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리듐보다는 프랑시움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위험물 다룰 때. 상온에서 물과 H2O죠. 그죠?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어, 발생시키고 남는 거는 연기성 용액입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수소가스를 격렬히 반응한다.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위험물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연소시켰을 때 격렬히 반응한다. 활발하게 반응한다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 쪽에서는 우리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격렬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나 이 소방 쪽에서 위험물 쪽에서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활발하게 반응하는 말은 안 씁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수소가스 같은 거 낸다.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고 무조건 놓고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금속이죠. 그죠? 금속. 앵월 금속으로. 그 다음에 금속, 알칼리 금속은 자, 물과 공기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같은 게 이런 데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올 때 제가 따로 정리를 하나 해놨는 게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뭐예요? 물하고 공기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렬이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터져버리죠, 그죠? 터져버리니까 안 된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화재죠, 그죠? 화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같은 거 보관할 때, 예를 들어서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관할 때 그냥 보관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산소와 물 피해가지고 석유라 벤젠 속에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가 넣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속에 예,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도 수소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먼저 분에 이야기 한번 들었나요? 수소. 우리가 수소 전기차 있죠.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 통이 있죠, 그죠? 여기 수소 있죠, 그죠? 이 수소 통이 자동차 뭐 있겠죠?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자동차 바퀴 있고, 그죠? 이 수소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얼마의 압력을 가해야 터져요? 700바입니다. 700바. 700바면은 얼마냐 그러면은 수심. 우리가 수심 같은 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압력이 세지죠, 그죠? 수압이라고 이야기하죠. 7km, 7,000m죠. 7km, 7,000m죠, 그죠? 7,000m 내려갔을 때 이 수소통이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통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그래 만들어놔도 탄소 섬유제로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가 길 가다가 수소차가 누가 꽝 박았다. 터져요, 안 터져요? 절대 안 터집니다, 이거. 안 터지고 혹시 뭐 어떻게 7,000m 내려가야 터지는 건데 그냥 뭐 망치 때려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700바 힘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우리 주위 뭐 당장 내 집 주위에도 뭐예요? 수소 전기차, 수소 충전소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죠? 우리가 LPG 충전소라든지 석유 뭐예요? 주유소 물론 있습니다만 터진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오히려 뭐예요? 제가 뭐 홍보 대사가 아니고 이게 안 터집니다, 이렇게 700바입니다. 그 정부에서 이거 잘못했죠, 그죠? 정부에서 처음에 수소 전기차를 만들면서 돈을 들이면서 지원해주고 할 때 홍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홍보를 이 정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해가지고 안전하다 해줘야 되고 시범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덜렁 만들어 놓고 뭐예요? 수소 충전소 써보려고 해요. 내버터라도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집 주위에 LPG 충전소 있죠. 같은 대학교 오면서 LPG 충전소 잠실에서 오면서 여러분들 LPG 충전소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나. 그 대로변에 안 터지죠, 그죠? 그보다 더 오히려 안전한 수소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휘발대가 나가버리죠, 그죠? 어, 공기보다 가볍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꿔주고 해야 되죠, 그죠? 앞으로 뭐 우리가 연료전지 쪽, 3차 전지 쪽으로 갈 거고, 연료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로 갈 거예요, 가야 되죠, 그죠? 내연기관은 자꾸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화공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석유 품질 검사소라든지 석유 화학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죠, 그죠? 가면은 무조건 놓고 앞으로 뭘 만드냐면 수소 뽑아냅니다. 수소. 지금의 수소는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CH4 같은 데서 수소를 분리해내죠, 그죠? 암모니아 같은 데서 분리해내죠, 그죠?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 우리나라 쓰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뭐예요? 부생가스죠, 그죠? 아이고, 부생가스.
석유, 여천, 화학단지라든지 창원기계, 산업체 돌리면서 나오는 가스가 있죠. 그죠? 그 가스를 정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소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수소를 뽑아내가지고 연료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예요? 신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죠. 그죠? 11개 중에서 신에너지가 뭐예요? 석탄을 이용해서 가스와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연료전지 있죠. 그죠? 연료전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수소죠. 그죠? 앞으로 이걸로 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기초화학, 아니, 기초화학도 중요하고 응용화학도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화공보다는 오히려 저쪽 전기라든지 기계 쪽에 더 가깝죠. 그죠? 예. 그쪽으로도 여러분들 선배 보면 OCI 들어가는 선배도 있죠. 그죠?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조금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이 수소에 대해서 하나의 저게 있죠. 그죠? 원주에서 여러분들 저 강원도 원주죠. 그죠? 원주에 가면 의료 단지가 있죠. 그죠? 산업 단지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주는 의료 단지, 의료 과학 기기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소통이 한번 터졌는 적이 있습니다. 2년, 3년 됐나? 2년 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왜 터졌어요? 엉성하게 철판에다가 뭐예요? 엉성하게 어? 이게 700방 아니죠. 내가 망치로 때려도 깨진다는 겁니다. 이 접합 부분 제대로 안 했죠. 그죠? 용접만 실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 담아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 나오는데 불꽃 붙으니까 이거 터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래가지고 막 집 천장 폭파되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이 수소도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수소하고 똑같지만도 이거는 차에 들어가는 수소하고는 뭐라 그럴까? 수소는 똑같지만 이게 뭐예요? 그 용기 자체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엉성한 거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해요? 막 치게, 막 떠들어 보니까, 안 돼. 우리 집에 수소 충전소 못 들어와. 이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분야도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에 수소 연료를 공급합니다. 수소 연료를. 수소 연료를 공급해가지고 산소와 반응시켜가지고 그 연료 전지화 시키는 게 있죠. 그죠? 분당의 아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 단지로. 분당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창원도 있고 각 도에 예, 수소를 싣고 와가지고 충전시키는 겁니다. 잘 쓰고 있잖아. 아파트 터졌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그죠? 예, 연료비도 싸고 지금은 연료비가 정부에서 보조 주니까 좀 싸죠. 그죠? 나중에도 아마 싸지 싶어요. 그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있죠. 그죠? 거기에 CH4, 메탄가스가 나오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 나오는 CH4에서 어떻게 해요? 수소를 뽑아내가지고 충전소 만들어 놨는 거. 예. 양재동에 현대자동차에 있는 충전소는 뭐예요? 싣고 오는 거죠. 그죠? 울산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우리 수소 전기차 있는 사람들 충전시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길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예. 대부분 뭐예요? 부생가스죠. 그죠? 부생가스. 예. 수소를 또 싣고 다니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암모니아를 시켜버리죠. 암모니아 반응을 시켜요. 그죠? 질소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덜 위험하죠. 가지고 다녀도.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수소는 수소대로 질소는 질소대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뭐, 나는 좀 이야기 너무 해버렸네. 그죠?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이런 말줄 자체가. 예. 격렬히 반응한다. 격렬히 뭐 어느 정도 격렬히 화학 반응을 일반적으로 뭐 그냥 반응시킨다고 보시면 된다. 화학적. 예.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요런 데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녹는점 끓는 점은 뭐 이럴 수밖에 없고 요게 중요합니다. 금속 불꽃 반응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불꽃 반응. 뒤에 가면 조금 더 상세히 나옵니다. 붕사술 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지금은 그 내용 자체도 몰라도 되지만도 불꽃 반응.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알코올 램프 같은데, 예, 알코올 램프 같은데 요 리튬 같은 거 요렇게 예, 요렇게 끝에 묻혀가지고 여기다 반응을 딱 지금 요래 갖다 대면 뭐예요?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K는 보라색.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 별 붙여놨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 표는 이거는 네 개뿐이죠, 세 개뿐이죠, 그죠? 뒤에 가면 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반응성이 상당히 크다. 대부분 비금속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원소 중일표상에서 어떻게 해요? 일족, 칠족 결합을 하죠. 그죠? 금속과 비금속 결합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이족이죠. 그죠? 이족. 예. 알칼리에다가 토자가 붙었죠. 토는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강물. 그럼 알칼리 금속은 땅 속에 있는 금속 아니냐? 이런 물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조금 구분을 지기 위해. 그거는 이거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흙을 의미로 토자를 붙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족을 이야기한다. 이족인데 실제 위험물 들어가면 마그네슘 빼버립니다. 이게 위험물에서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때 가서 다시 써. 이것도 역시 산과 자석계가 산을 중화시키고 중성염을 만드는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이미 알고 있죠. 두 개 전자 1조 그죠? 그러니까 칼슘 2 플러스, 스트론튬 2 플러스, 바륨 2 플러스, 라돈 2 플러스, 벨륨 2 플러스 뭐 이렇게 그죠? 이것도 역시 고체다. 금속 광택을 띈다. 금속성은 알칼리 금속보다는 어떤가 크지만 알칼리 금속보다는 토금속이 어때요? 더 크다는 게 금속. 알칼리 금속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위주라는 거죠. 그다음 공기와 접촉한다. 공기와 접촉한다는 것은 뭐예요? 산화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깔을 곧 잃어버린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빛깔을 잃는다, 퇴색된다. 그다음 공기 중에 산화되어 가지고 산화물을 만든다. 금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뭐 여기. 그다음에 물에 녹아가지고 연기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요게죠, 그죠? 수소는 요때 어떻게 해요? 기체화된다. 산과 반응해서 수소를 이제 발생 NaCl 같은 NaOH 해가지고 HCl과 반응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반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삼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녹아서 연기성을 띈다. 응? 금속 아무 것 갖다 대면 되죠, 그죠? 뭐 Na, 뭐 OH 금속이죠. 아갈 금속. 이거 대신에 뭐예요? 아이고, 뭐, 안온에 그죠? 이래 가지고 반응을 물하고 반응을 시키는 뭐 MgOH2에 H 이거는 뭐 아주 아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 안 드리죠, 그죠? 그냥 한번 보세요. 산과 산 아무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뭐 HCl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Mg 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MgCl2가 되고 H2가 이렇게 반응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외우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외우는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금속의 일반적 성질 해가지고, 뭐, 다 알고 있죠? 열전도, 전기전도성 엄청 좋죠, 그죠? 큰 순서, 그냥 한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연성, 연성은 쭉 당길 때. 전성은 뭐예요? 망치가 탕탕탕탕 때렸을 때. 금 같은 거, 그죠? 네. 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적 이야기 해가지고, 미안한데, 절에 가면 부처님이 금밖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 금을 아주 몇천 번, 몇만 번 두드려가 아주 얇게 요만한 종이로 만들죠, 그죠? 금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좀 뭐 크기는 모르겠는데 요만하게 만들든지. 예.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 묘에 여기도 붙이고 톡톡톡톡 두드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붙이고 태국이라든지 버마, 라오 이런 데 가면은
그 들어간 입구에 금박을 사죠, 그죠? 사가지고 이렇게 뭐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버마 같은 데 가면 부처님 형상이 괴물돼 있죠, 그죠? 이만큼 붙여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뭐 상당히 신앙심이 높죠, 그죠? 우리나라 부처님 손도 못 대게 하죠, 그죠? 예,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두 개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성전 다음 중 연성과 전성이 가장 큰 것은 뭐 그렇게 고르는 열조전성이 큰 게 어디인 것이냐 참 황당하죠, 그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 융점 비등점 정도 멜팅 포인트하고 볼링 포인트 이야기죠, 그죠? 다 높다, 고체다. 고체니까 어떻다는 거요? 다 높죠, 그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은 높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가 있다 그런 것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융점이 가장 나쁜 거 텅스텐 더블이죠, 그죠? 엄청 높죠, 그죠? 낮은 거는 예외인 거죠, 그죠? 좋은 것도. 자, 그 다음에 요러면은 그 다음에 합금.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원소를 첨가해가지고 전혀 다른 성질 아니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좋은 성질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노쇠 그릇도 불이하고 아연, 청동 주소상 같은 거, 불이하고 주소, 양은남비, 그 다음에 백동, 두랄루민, 예, 비행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수원 있죠, 그죠? 아말감하고 수원, 예, 수원에다 구리 같은 거 집어넣는다든지, 은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죠. 못 쓰게 하죠, 그죠? 반드시 금속을 쓸 필요는 없다. 다른 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 같은 거, 스틸, 예, 철, 탄소, 합금이다. 다른 것도 들어간다. 그 다음, 서스, 예, 스테인리스 강 같은 거, 그죠? 상당히 좋죠, 그죠? 내식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서스 뭐 27, 이런 말도 쓰죠. 스테인리스 27조. 우리가 신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신주. 예, 여러분들은 그런 말 몰랐답니다. 서스, 뭐 308, 207 이런 용어를 갖다 붙입니다. 스테인리스. 예.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스테인리스로 돼 있죠, 그죠? 전부 다 뭐예요? 합금이죠, 그죠? 예를 들어 18 요게서 미안합니다만 너 스테인리스가 안 같은데. 예, 요거 보세요. 크롬 18, 그 다음에 니켈 8%. 상당히 내익성이 우수하고 강도도 견딘다. 그 다음에 야금. 예. 자, 요 놈은 어떻게 해요? 추출내가 정연해가 사용 목적에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라든지 백금이라든지 은 같은 거는 시아나법을 써가지고 야금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수은 같은 거는 연소 후에 정류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야금은 안 나오는데 합금은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불꽃 반응. 아까 있었죠, 그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불꽃 반응.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같은 거. 머리가 아프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와 이거의 상관관계. 조금 머리가 아플라, 그죠, 그죠? 아, 리튬 같으면 뭐예요? 빨간색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요.